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지나고 난 뒤, 결국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젊었을 때 우리는 일에 몰두하고, 가족을 돌보고, 우정을 쌓으며 거의 생각할 틈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 언젠가 혼자 남아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노년은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은 고달퍼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몰려오면 정신적으로 깊은 나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족하다면 노년은 고통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젊어서 이러한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춘다면 혼자서도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와 안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공유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소 첫 번째, 외로움.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노년의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삶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 또한 떠나갑니다. 결국 누구나 혼자 남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눌 사람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삶은 점차 의미를 잃습니다. 하루 종일 내 벽 안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피곤하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날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울증은 노년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식욕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외로움의 극단이 아닐까요?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고급 요양원에 살거나 큰 집에 거주한다고 해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은 점차 멀어져 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혹은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살더라도 사회와 계속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인생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좋아도 나눌 사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있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움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연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건강을 챙기는 데만 집중하며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노년은 극도로 외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를 구축하고 가꾸기 시작하세요. 너무 늦어서야 물질이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 간의 유대와 나눔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도록 하세요.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가슴 아픈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86세의 박 씨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집 문이 열렸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거나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 가정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이 있음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던 그는 대화할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가끔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점점 지쳐갔고 외로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고 밖으로 나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독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운 노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돈이나 약간의 건강이 남아 있더라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점점 삶은 무너지고 세상과 단절되며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결국 고독 속에서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다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비슷한 결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요소 두 번째, 노년은 고난의 연속이다.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과 일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돈이 없다면 노년은 가혹한 생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통장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커져갑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가고 싶은 장소, 하고 싶은 일, 이 모든 것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값싼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뤄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풍부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심지어 친구들, 가족들, 자녀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가난 속에서 당신에게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시선과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몸의 고통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당신이 꿈꾸는 노년일까요? 돈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 아늑한 집이나 고급 요양원에서 살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가 더 일찍 재정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노년에 돈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거나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노년에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노년의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녀에게 모든 돈을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노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의 노년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은 자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일찍 넘겨주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결혼 후 다른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면 부모를 소홀히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이 돕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재산을 생애 끝까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결론, 노년에는 돈을 벌 기회가 없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돈을 잃게 되면 당신의 삶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남은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모한 투자, 사기, 과도한 소비 또는 무책임한 재산 이전을 피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재정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절대로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며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지만 이는 대부분 전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고위험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기회가 확실하다고 장담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노년은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가 아니라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남은 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 연금을 유지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투자만 고려하십시오. 세 번째, 절대로 사기에 속지 마십시오.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기입니다. 전화 사기, 가짜 투자,
다단계 판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친밀한 사람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도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을 잃어도 나는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에 대해서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노년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돈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노년에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불필요한 큰 지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집세,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차 유지비 같은 고정 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소유하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 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많다면 돈은 빠르게 소진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 노년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서울의 작은 방 한 칸에서 72세 김 씨는 낡은 전기담요와 작은 가방 하나만을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값싼 월세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냅니다. 과거 그는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자가를 소유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월 약 58만 원, 한화의 적은 연금뿐인데 이 돈은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결국 그는 습기 찬 값싼 월세방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사서 여러 번에 나누어 먹습니다. 건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파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진통제에 의존할 뿐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는 병원까지 버스를 타는 대신 1시간 넘게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멀리 떠나갔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작은 방 안에서만 흘러갑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난방비를 낼 돈이 없어 낡은 전기담요의 의지에 추위를 견딥니다.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지만 전기세가 걱정되어 담요의 온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돈이 없는 노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과거 그는 평범한 아버지였고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그의 삶은 처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능력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건강, 정신,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노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돈으로 병원비를 낼 수는 있지만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을 잃는 순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며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병이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조차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게 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자존심과 존엄성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돌봐줄까요? 자녀, 친척, 혹은 친구? 그들 모두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결국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외롭게 죽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홀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며 시신이 며칠,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곤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유지한다면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여행을 다니거나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무도 병에 시달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모임의 중심에 서며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게 와서야 건강을 걱정한다면 후회에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저절로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는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의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고 결국 당신의 노년은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건강은 돈보다도 중요합니다. 돈은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되고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조 씨의 이야기, 노년을 위한 경고. 79세의 조 씨는 한때 자신의 뛰어난 건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튼튼하다고 믿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70세가 넘으면서 조 씨는 몸이 이전보다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고 무릎은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호흡곤란도 큰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그를 반신불수로 만든 뇌졸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먹거나 기본적인 개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걱정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고 결국 가족들은 조 씨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조 씨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돌봄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식사를 먹으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내 벽에 갇힌 삶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 씨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와 자존감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씻지도,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혼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건강을 더 잘 챙겼더라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조 씨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 이것은 건강을 돌보지 않을 경우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 가족, 심지어 자존감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도, 기본적인 일을 할 수도 없게 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가족이 건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불편함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당신은 조 씨처럼 질병에 묶여 자유와 자존감을 잃는 노년을 살고 싶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돌보십시오.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통증, 피로, 호흡 곤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미래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이 무너지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해서 강건하고 자유로우며 가치 있는 노년을 보장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결국 남는 것은 늦은 후회뿐입니다.